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한수 멘토입니다. 오늘 K사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사인 하면 여러분들 딱 이 세트처럼 떠올리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센즈랩이죠. 자, 이 자회사인 센즈랩의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우리 최대 주주인 K사인 또한 오늘 그동안은 좀 굉장히 미비했었던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말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먹통이 발생이 했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 IT 대란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좀 많은 파급 효과를 낳았던 그런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사이버 보안 관련 테마의 수급의 신호탄일까?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K사인의 자회사죠. 이 센즈랩의 이 주주 명부를 놓고 보시면요, K사인이 약 42%가 넘어가는 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입니다. 자, 우리 센즈랩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차세대 AI 서비스, 사이버 보안이죠. 요 기술 관련된 협력을 했어요. 이게 올해 3월 26일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센즈랩뿐만 아니라 이 모 회사인 우리 K사인에도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고, 그를 통해서 그날 3월 26일 날 상한가에 도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센즈랩은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 세미나까지도 올해 6월 달에 개최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견고한 협력 관계를 시장 밖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AI 관련된 테마와 좀 더불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 반도체 테마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좀 쏠려가는 이런 좀 쏠림 현상이 심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이 AI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이슈까지도 같이 좀 겹쳐지면서 이 전력기기 이쪽에도 많은 수급들이 쏠렸었고, 가장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 해가지고 이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도 많은 수급들이 좀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사이버 보안 관련된 테마에는 많은 수급들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또 트럼프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에 많은 수급들이 지금 현재 붙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었던 사이버 정보 보안 관련된 테마였는데,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사이버 정전 완전 회복에 며칠 걸릴 듯 항공화물이 큰 타격을 받았던 요 이슈 때문에 오늘 우리 K사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보안 테마에 좀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먹통 대란이었죠. 보안 프로그램 결함 때문이었다. IT 대란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고 시스템 안전 복구에 집중할 것이다. 뭐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언론사를 통한 이런 보도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IT 대란이라고 불리고 있는 요번 사태가 여러분들 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이거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지난 19일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와 좀 이렇게 충돌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초연결 사회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가 먹통이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항공, 철도, 또 뭐 발권 예약, 은행의 입출금, 송금 결제, 병원의 환자 기록 확인과 예약 서비스 등이 중단이 되는 이런 좀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런 사태를 계기 삼아서 IT 인프라 전반을 좀 점검을 하고 이젠 좀 백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서비스 분산과 이중화 방안 등을 보완책을 마련을 할 필요가 좀 지금 하나하나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해킹에 취약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제품의 개선에 소홀했다. 자, 그러면서 보안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등치가 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뭐 해킹을 당했다 이런 이슈였으면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지금 이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이 AI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뭐 어떠한 개별 컴퓨터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물리적인 저장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였죠. 자,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오고 가고 송수신을 통하고 또 저장까지도 되는데 이 굉장히 큰 이 빅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해커들도 생성형 AI라는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서 이 해킹 수법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 정보 보안, 사이버 정보 보안 이쪽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쪽 관련돼서 수급이 언제 붙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지만 지금 이 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정보 보안 영역에도 언젠간 수급이 붙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수급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투자 관점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다 보면 언제가 됐든 간에 이 사이버 정보 보안 테마에도 사람들이 집중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죠. 근데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이 IT 대란이 또 일어나면서 보안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이 더더욱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이 해커 집단들한테 공격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빈번히 발생을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해킹 시도에 시달렸다. 러시아발, 중국발 해커들한테 많이 시달렸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뭐가? 이 보안 관련된 문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랜 기간 동안의 아킬레스건이었고 머지않은 과거에 러시아 해킹 그룹이 내부 계정을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고위 임원의 이메일 계정에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국 정부도 위험에 처했다라고 다소 강한 워딩을 쓰면서 이미 지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시장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자금 자체가 좀 이렇게 수급으로 붙어주지 못하면서 그동안 시장에 많은 좀 소외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K사인 주주님들이시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기조가 뭐냐면요.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전검토위원회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문화가 부적절하다. 특히 기술 생태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심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소프트웨어 필요성이 더더욱 커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또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해서 OS라고 하거든요. 이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윈도우죠. 그냥 윈도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윈도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개방형입니다. 애플처럼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 개방성이 기업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양날의 검으로 들어와서 개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요 기조 속에서 즉 그만큼 해킹에 많이 취약한 이런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관련된 이쪽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은 판단을 했고 센즐의 주가도 같이 좀 올라가 주면서 최대 주주인 우리 K사인에도 어느 정도 많은 수급들이 받쳐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해석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을 보시면요.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길게 달렸습니다. 장 초반에 빡 진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자체가 우선은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도 금액들이 지금 시장 밖으로 추락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코스닥 이 종합지수 보시면요. 2%가 넘게 빠지고 있는 정말 대하락장이에요. 코스닥 이 종목들 중에서 1250 종목이 넘어가는 종목이 지금 현재 하락이 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350 종목 안팎밖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물 들어올 때 좀 노를 저어주면서 빡빡빡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 너무나 좀 좋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장 리스크와 좀 더불어서 그동안 이렇게 이 위에 박스권에 많이 좀 쌓여 있었던 이런 매물들 그리고 이 박스권을 깨면서 흘렀던 이 주가 조정 요 구간에 지금 현재 쌓여있던 매물들이 본전 심리 매도세로 시장 밖으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리고 요 하단권 박스 부근에도 요 구간에 지금 현재 좀
묶여 계셨던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매도 물량까지도 좀 겹쳐지면서 너무나 좀 안타깝게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고 좋지 못한 시장 상황과 그리고 본전 심리로 인한 매도 물량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잘 잡으셨던 차익 실현 매도 물량들까지 좀 겹쳐지면서 윗꼬리가 좀 굉장히 길게 달리는 그러한 일본 캔들의 형태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나 좀 고무적인 게 뭐냐면 어찌됐든 거래량 자체가 그간 이 평소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많은, 훨씬 더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쪽에 있는 매물들은 좀 소화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100% 소화가 됐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대 자체를 좀 소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 조정이 쭉 나오면서 이탈하고 하회를 했었던 이 파란 색깔 선 11선과 노란 색깔 선 21선 요 근처 딱 요 부근에서 지금 이제 딱 턱걸이로 딱 멈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추가적인 이탈이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들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까지 집계가 된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9만 천주가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지금 또 시장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좀 강한 매도세는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과 또 이 프로그램 수급 자체가 강한 매도세로 지금 시장 밖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모양새를 좀 띄워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요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 사태를 통해서 아마 시장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테마에 좀 집중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다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흐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드리면서 관련된 이슈나 내용들 또 정보들 저희 대기업에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끝까지 추적 관찰을 도와드릴 테니까 관련된 내용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